전국 각지의 의료 취약지에서 묵묵히 헌신하고 계신 회원 여러분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제40대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 회장 후보 박재일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제40대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 부회장 후보 정일윤입니다. 2024년은 분명한 전환점이었습니다. 대학병원 안에서는 미처 보지 못했던 의료 시스템의 구조적 모순을 정책 현장의 한가운데서 직접 마주했기 때문입니다. 저는 마주한 그 현실 앞에서 물러서기보다 현장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일을 저희 책임으로 받아들이고 한 걸음 더 나아가기로 결심했습니다. 서울대학교 병원 전공의협의회 회장으로서 동료들과 소통하며 조직을 이끌었고, 대한전공의협의회와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으로서 실무를 맡으며 정책 역량을 쌓았습니다. 이러한 경험은 제39대 대공협 정책이사로서 실질적인 정책 추진력을 발휘하는 자산이 되었습니다. 대공협 실태조사를 직접 설계해 전국 업무활동 장려금 현황 등 현장의 실태를 객관적인 데이터로 구축했고, 공보위 관련 법안이 발의될 때마다 우리의 요구를 논리적으로 담은 검토 의견서를 작성해 왔습니다. 또한 국회와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제도의 결함을 지적하며 정책 개선의 방향을 일관된 근거로 제시해 왔습니다. 평범한 전공의로서의 생활을 하고 있던 저에게도 2024년은 매우 많은 생각을 하게 하였습니다. 저는 한양대학교 병원에서 정형외과 전공의 3년차까지 수련을 받던 중 사직하고 이듬해 공중보건의사로서 군복무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전라남도의 순천의료원이라는 지역의료기관에 응급실 과장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지역의 의료원에서 근무를 하며 많은 점들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정부의 공보위에 대한 인식, 지역 의료기관의 공보위에 대한 인식, 그리고 더 나아가 지역 의료의 현 문제점 등 많은 점들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올 한 해의 경험은 평범한 전공의 생활을 하던 제가 협회 일에 관심을 갖게 하였고 부회장직에 출마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공중보건의사 제도는 운영 자체가 흔들리는 전례 없는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2026년 수급계획의 불투명한 상황에서 도간 돈의 이동권의 불확실성과 누적되는 업무 부담은 이미 개인의 인내로 버틸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섰습니다. 이러한 구조적 문제가 각자의 삶의 계획을 흔들고 현장의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는 현실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저는 제도적 한계와 불확실성을 핑계로 관성적인 태도 뒤에 숨거나 침묵하지 않겠습니다. 해결이 쉽지 않은 문제일수록 상황을 투명하게 공유하고 협회가 취할 수 있는 최선의 대안을 회원 여러분과 함께 치열하게 모색하겠습니다. 이 약속을 실현하려면 현장의 온도에 있는 소통력과 정책 경험에 기반한 단단한 실행력이 필요합니다. 저는 그 역량을 이미 현장에서 쌓아왔으며 이제 대공협의 실질적인 성과로 보답하겠습니다. 모든 공중보건의사가 제도의 결함을 홀로 감내하며 희생하는 사람이 아니라 온전히 보호받는 전문가로서 당당히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출마를 결심했습니다. 저 또한 공중보건의사가 전문 인력 그리고 하나의 인격체로 대우받지 못하고 그저 지역의료에서 모자란 부분을 메우는 식의 행정에 대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출마를 하게 되었습니다. 회장의 업무를 보조함과 동시에 저는 병원 공보의 선생님들의 처우 개선을 위해서도 적극적으로 일하고자 합니다. 특히 응급실 근무 공보의의 경우 명확한 근무 지침의 부재가 가장 큰 문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회원 여러분들 또한 근로자이자 전문가입니다. 군 복무 중이라고 해서 다른 사람들이 기피하는 것만 골라 할 이유는 없습니다. 물론 지역 의료에 꼭 필요한 일이라면 타협과 논의를 통해 합리적인 수준으로 근무할 수는 있겠지만 그 이상의 것을 개인의 희생으로 버틸 수는 없습니다. 이를 위해 저희는 크게 4가지의 공약을 준비했으며 여러분들께 약속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공중보건의사 제도를 실질적으로 개선하고 산적한 현안에는 선제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 무엇보다 먼저 복무 중인 사직 전공의 선생님들의 수련 연속성 보장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전문의 인력은 미래 대한민국 의료를 책임질 국가적 자산이며 정밀하게 설계되어 온 수급 흐름이 끊기는 것은 개인의 문제를 넘어 국가적 손실입니다.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의학회, 대한전공의협의회 등 유관단체는 물론 보건복지부와 긴밀히 협의하여 선생님들께서 복무 이후 수련 궤도로 조속히 복귀하실 수 있도록 끝까지 해법을 찾겠습니다. 공중보건의사 수급 위기의 핵심 원인인 복무기간 문제도 외면하지 않겠습니다. 복무기간 24개월 단축과 기초군사훈련 기간의 복무기간 산입을 책임있게 추진하겠습니다. 인력이 줄어들수록 제도를 지탱하는 것은 합리적인 운영 원칙입니다.
보건복지부에 의학적 필요에 기반한 배치 및 운영 원칙을 분명히 요구하겠습니다. 특히 민간 의료기관이 충분함에도 선거 부담과 민원 우려로 불필요하게 운영되는 보건지소는 근거와 원칙에 따라 바로잡겠습니다. 재정 부담이 줄어들었음에도 진료의사 채용에도 소극적이며 업무 과중화에 상응하는 업무활동 장려금 인상에도 인색한 현실 또한 방치하지 않겠습니다. 배치와 이동의 혼선도 미연에 방지하겠습니다. 신규 공보의 선생님들이 훈련소 입소 전에 근무지 정보를 충분히 파악할 수 있도록 대공협 회원 사전 등록 체계를 구축해 2025년과 같은 혼선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도간, 도내 이동 역시 예측 가능하게 운영되도록 보건복지부와 적극 소통하고 2026년도 배치 계획을 조기에 파악해 모의 지원의 정확성을 높이겠습니다. 나아가 도간 이동 탈락 시에도 신규 인원 배치 전 도내 선택권을 우선 보장받을 수 있도록 강력히 요구하겠습니다. 둘째, 역량과 원칙을 바탕으로 회원이 신뢰하고 의지할 수 있는 합리적인 협회를 만들어가겠습니다. 회원 여러분이 부당한 상황에 마주했을 때 근거를 갖고 대응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정보와 사례를 상시 축적하는 체계를 갖추겠습니다. 업무 활동 장려금부터 지역별 사업 운영 현황, 그리고 반복되는 법적 쟁점 사례까지 빠짐없이 수집해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하겠습니다. 또한 자료가 쌓이는 데 그치지 않도록 지역 대표 선생님들을 통해 상시 공유되는 체계를 마련하겠습니다. 협회 운영은 투명성과 소통을 원칙으로 삼겠습니다. 정기 활동 보고를 통해 성과뿐 아니라 직면한 난관까지 가감없이 공개하겠습니다. 또한 비연육도 도서 지역을 포함해 공보위 간 소통 채널과 집행부와의 소통 채널을 더 확대 운영하여 회원 한 분 한 분의 목소리가 단순한 제안에 그치지 않고 의사결정 과정으로 이어지는 구조를 확립하겠습니다. 민원 대응은 단순 안내가 아니라 해결의 실마리를 제공하는 체계로 강화하겠습니다. 실제 사례 중심의 민원 가이드라인을 상시 업데이트하고 집행부가 지역 현장으로 직접 찾아가 고충을 청취하는 찾아가는 민원 해결을 확대해 작은 목소리도 놓치지 않겠습니다. 아울러 지자체의 보호망 밖에서 법적 불안감을 느끼는 회원님들을 위해 대한의사협회 등 유관 단체와 협력하여 법률 자문 체계를 한층 더 보강하겠습니다. 법적 분쟁이 반복되거나 행정적 지원이 부족한 지역은 보건복지부, 지자체, 협회, 3자 면담까지 추진해 가능한 모든 경로를 통해 근본적인 해결책을 모색하여 안심하고 진료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습니다. 셋째, 현장의 목소리를 기준으로 관행처럼 굳어진 불합리한 제도를 바로잡고 근무 환경을 정상화하겠습니다. 비연육도 도서 지역의 처우 개선에 힘쓰겠습니다. 근무 환경은 열악하고 업무 강도는 높은데도 업무활동 장려금은 최소 수준에 머무는 현실을 개선하겠습니다. 협회가 해당 지역의 고충을 보건복지부에 적극 피력하여 필요한 지원이 실행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지역의료의 공백이 발생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유연한 스케줄 운영이 가능하도록 지침 개선을 강력히 요구하겠습니다. 병원급 기관 응급실 근무의 불합리한 관행도 바로잡겠습니다. 인력 부족을 이유로 응급실 근무에 부당한 업무가 전가되는 사례를 멈추기 위해 대응하겠습니다. 보건복지부와 논의해 업무 범위를 명확히 하고 기준이 현장에서 일관되게 적용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근로계약서조차 작성되지 않은 채 주 40시간 근무 원칙조차 지켜지지 않는 기관은 실태를 파악해 즉각적인 개선을 요구하겠습니다. 아울러 비연육도와 마찬가지로 병원과 당사자 간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주 40시간 이내에서 유연한 근무가 가능하도록 지침을 정비하겠습니다. 아울러 교정시설 등 잘 드러나지 않는 사각지대까지 아우르는 근무환경 실태조사를 정례화하겠습니다. 조사에 그치지 않고 현장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개선 여부를 지속적으로 추적하여 무엇이 왜 해결되지 못했는지까지 파악하여 대응책을 모색하겠습니다. 개선 과제가 지자체 단위의 피상적인 논의에 그치지 않도록 보건복지부 정례 간담회도 추진하겠습니다. 보건복지부와 상시 협의하여 지자체의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내고 나아가 공중보건의사 운영 지침의 실질적 개정안이 도출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협의를 이어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보여주기식이 아닌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복지로 재설계하겠습니다. 회원 설문을 통해 요구를 정확히 확인해 의료정책 최고위 과정 지원, 공동구매, 경조사 지원 등 핵심 복지는 확대하고 이용률이 낮은 형식적인 항목은 과감히 정리하겠습니다. 기혼 회원 등 복지 사각지대가 생기지 않도록 다양한 상황을 고려한 맞춤형 복지를 확대하겠습니다. 진료 현장에서 바로 도움이 되는 실무 지원도 강화하겠습니다.
1차 진료 가이드라인을 지속적으로 업데이트하고 심정지 등 응급 상황이나 야간 단독 근무에서 즉시 활용할 수 있는 보조 자료를 제작해 배포하겠습니다. 복무 기간이 경력의 공백이 아닌 성장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공중보건의사의 관심사와 성장 경로를 반영한 맞춤 온라인, 오프라인 학술 대회를 운영하고 젊은 의사 포럼 등 유관 행사 참여 기회도 꾸준히 넓히겠습니다. 이어서 정견 발표회로 접수된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2026년도 신규 공보의 수급 감소를 방지하기 위한 협회 차원의 대응 방안에 대해 질문 주셨습니다. 우선 출발점은 수급 규모를 빠르고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입니다. 역종 분류가 마무리되기 전부터 2026년 수급 규모를 선제적으로 예측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대한의과대학 의학전문대학원 학생협회, 대한전공의협의회와 긴밀히 소통하여 졸업 예정자와 레지던트 수련 종료 예정자 규모를 바탕으로 입영 대상자 규모를 최대한 정교하게 추정하겠습니다. 의과 공중보건의사 신규 수급은 2023년에 450명, 2024년에 255명, 2025년에 249명으로 급감해 왔습니다. 기존 운영 규모를 감안할 때 지역 의료체계가 최소한의 기능을 유지하려면 2026년에도 약 200명 내외의 신규 수급은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협회는 이를 뒷받침할 객관적 근거 자료를 정리해 보건복지부 등 관계기관에 제시하고 해당 기준이 실제 수급 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협의하겠습니다. 역종 분류가 확정되는 시점에는 보건복지부를 통해 결과를 신속히 확인하고 시도별 배치 방향과 일정을 즉시 협의하겠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도관, 도내 이동 절차와 신규 공보의 배치 안내가 혼란 없이 원활히 진행되도록 실무적인 대응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아울러 협회 차원에서 역종분류 이전부터 2026년도 수급 대응 및 공보의 지침 개선 TF를 선제적으로 구성하여 운영하겠습니다. 본격적인 회무 시작 전이라도 관심 있는 회원들과 함께 논의를 시작하여 수급 대책을 보완하겠습니다. 또한 지침 개정 시 반드시 반영되어야 할 사항을 구체화하여 보건복지부에 적극 요구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 2026년 수급 급감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업무 과중을 어떻게 완화할 것인지에 관한 것입니다. 2026년 전역 대상자가 약 450명에 이르는 만큼 단년도에 그 공백을 모두 충원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과제입니다. 따라서 수급 확보를 위한 노력과 함께 배치의 효율화와 운영체계의 재정비가 반드시 병행되어야 합니다. 특히 인근의 민간 의료기관이 충분하거나 진료량이 과도하게 적은데도 의학적 필요보다는 행정 편의나 민원 우려로 공보의가 배치되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협회는 지자체에 맡겨진 비합리적인 배치 기준을 보건복지부가 직접 개입하여 재정비하도록 강력히 요구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인력이 부족한 시기일수록 필수 의료 기능을 우선하는 합리적인 원칙이 현장에 적용되도록 실질적인 제도적 조정을 이끌어내겠습니다. 아울러 업무 부담이 비정상적으로 과도하여 정상적인 진료 지속이 어려운 사례의 경우 해당 지역 대표 선생님과 함께 현장의 실태를 면밀히 정리하겠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보건복지부와 논의하여 회원들이 부당한 희생을 강요받지 않도록 가능한 모든 실질적 대안을 마련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2026년 비연육도 도서지역 이동권 보장 방안과 충원 부족 시 도서지역 운영 대안 및 강제 차출 대응 계획에 대해 질문 주셨습니다. 이번 질의 중에서도 가장 많은 회원분께서 의료와 관심을 보여주신 사안입니다. 비연육도 이동권 보장 방안은 기본적으로 신규 공보의 수급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문제와 직결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큰 틀에서는 앞서 말씀드린 수급 대응 방안을 최우선 순위로 추진하겠습니다. 이미 2025년 보건복지부 간담회에서도 도서지역 근무자의 이동권 보장을 강하게 요청한 바 있으며 앞으로도 이 문제를 주요 현안으로 삼아 지속적인 협의를 이어가겠습니다. 그럼에도 충원 부족이 현실화된다면 도서지역의 운영 방식을 접근성과 의학적 필요도를 기준으로 재편하여 조정안을 선제적으로 제시하고 보건복지부 및 지자체와 함께 현실적으로 가능한 대안을 협의하겠습니다. 예를 들어 도서 내에 대체 의료기관이 이미 존재하는 곳은 배치 제외를 검토하고 진료량이 적은 기관은 보건진료소 전환을 포함해 운영 형태를 전면 재검토하겠습니다. 또한 의과 배치 대신 병원서 내 순회 진료 확대 등 실효성 있는 대체 방안과 진료의사 채용 등 지자체 차원의 자체 인력 확보 모델까지 함께 검토하겠습니다. 또한 도서지역 강제 차출 시도가 발생한다면 앞서 말씀드린 대안을 우선적으로 제안하는 한편 해당 지자체 회원분들과 긴밀하게 소통하여 현장에서 납득 가능한 합리적인 해결책을 도출하겠습니다.
이동권과 별개로 비연륙도 도서지역 기본 근무 환경 개선도 병행하겠습니다. 업무활동 장려금과 시간 외 근무수당이 근무 강도와 시간을 온전히 반영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대체 휴무 규정은 지역 의료 공백이 발생하지 않는 범위에서 예외 적용을 이끌어내어 유연한 근무 스케줄이 보장될 수 있도록 지침 개선을 제안하겠습니다. 네 번째입니다. 사직 전공의들의 수련 연속성 보장을 위한 구체적 로드맵에 대해 질문해 주셨습니다. 현재 공중보건의 1년차 선생님들은 전문의 취득을 단 1년 앞둔 시점에 수련을 중단한 분들로 향후 우리 의료 시스템을 지탱할 핵심적인 전문의 자원입니다. 이분들이 전역 후 일반으로만 남게 된다면 개인의 경력 단절을 넘어 약 250명에 달하는 전문의 인력이 현장에서 증발하는 것과 같아 국가적으로도 막대한 손실입니다. 따라서 관건은 전역 이후 다시 수련 궤도로 매끄럽게 복귀할 수 있는 제도적 통로를 선제적으로 마련하는 것입니다. 복귀 방식은 기존 수련 병원의 동일 분과 동일 연차로 남은 기간을 이수하는 형태를 원칙으로 하되 정원이 기존 전공의 T와 충돌하지 않도록 별도 특별 정원으로 분리 운영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는 개인을 위한 특례가 아니라 왜곡된 전문의 양성 체계를 보완하기 위한 최소한의 공익적 장치입니다. 이를 현실화하기 위해 협회는 먼저 사직 전공의 현황 통계를 체계적으로 조사하여 데이터화하겠습니다. 전문 과목, 수련 지역, 수련 복귀 의사 및 향후 진료 계획 등을 파악해 전문의 공백이 실제 의료 현장에 미치는 파급 효과를 객관적 근거로 입증하겠습니다. 2025년도에도 대한의사협회, 대한전공의협의회와 이 사안을 긴밀히 논의해 왔으며 국회에도 지속적으로 의견을 전달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이 공감대를 확장해 논의의 동력이 끊기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전공의 정원은 수련병원, 대한의학회, 수련환경평가위원회 및 보건복지부 결정에 맞물려 정해지는 만큼 유관단체들과의 강력한 공조를 통해 2028년도 특별 정원 방식의 수련 지원안이 반드시 관철되도록 설득하겠습니다. 다섯 번째로 직군 간 업무량 형평성을 반영한 업무활동 장려금의 상향 방안에 대해 문의 주셨습니다. 최근 업무활동 장려금의 상한은 인상되었지만 하한은 그대로인 상황입니다. 다수의 지자체는 상한 인상 이전부터 이미 하한 수준만 지급해왔기 때문에 상한 인상의 실질적인 혜택이 현장에 닿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졌습니다. 제40대 집행부도 과중한 업무가 정당하게 보상받을 수 있도록 업무활동 장려금 하한액 인상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하한을 일률적으로 적용하기보다 업무 강도와 책임의 무게를 반영하여 지급 기준을 세분화할 것을 강력히 요청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직군별 특성에 맞는 하한 설정, 도서지역이나 응급실 근무 등 고위험, 고강도 업무에 대한 별도 하한 기준 마련, 그리고 진료량 지표에 따른 구간별 하한 체계 구축 등의 방안을 보건복지부에 명확히 제안하겠습니다. 또한 업무활동 장려금은 지자체 예산으로 결정되다 보니 중앙에서 현황을 일괄 파악하기 어렵다는 맹점이 있습니다. 협회는 지자체별 비합리적 지급 사례를 체계적으로 전수 수합하여 보건복지부에 공식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지자체의 실질적인 처우 개선이 이루어지도록 협의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모든 후속 대응은 공보의 운영지침 개선 TF의 핵심 안건으로 상정하여 단순한 논의에 그치지 않고 실행 가능한 제도적 결과물로 만들어 가야겠습니다. 끝으로 현안 대응에 앞서 회원 소통을 어떻게 강화할 것인지 질문해 주셨습니다. 공약에서도 말씀드렸듯이 공보위 간 소통 채널과 집행부 회원 간 소통 채널을 메신저 기반으로 확대 및 정비하겠습니다. 현장의 목소리가 집행부에 실시간으로 전달되고 협회의 피드백 역시 신속하게 공유되는 체계를 만들겠습니다. 매달 시군 지역 대표 선생님들을 대상으로 정례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협회 운영 현황과 주요 쟁점을 공유하고 현장에서 제기되는 민원을 체계적으로 접수하겠습니다. 특히 사안의 경중에 따라 참여를 희망하는 일반 회원분들도 함께 논의할 수 있도록 회의 운영 방식을 유연하게 열어두고 검토하겠습니다. 아울러 회원 소통과 홍보 강화를 위해 유튜브 채널과 인스타그램 등 SNS 운영도 신임 홍보이사 선임과 함께 단계적으로 확장해 나가겠습니다. 단순한 정보 전달을 넘어 협회가 회원 곁에 늘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체감하실 수 있도록 소통의 접점을 넓히겠습니다. 존경하는 회원 여러분, 제40대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 회장이란 자리가 가진 무게를 무겁게 체감하고 있습니다. 결코 가벼운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서지 않았습니다. 전국의 섬과 오지, 교정시설과 응급실에서 묵묵히 헌신하고 계신 선생님들의 노고는 반드시 정당하게 보호받아야 합니다.
저는 지키지 못할 거창한 약속을 늘어놓기보다 현장의 목소리를 실질적인 성과로 바꾸는 책임감을 증명해 보이겠습니다. 여러분의 헌신이 헛되지 않도록, 그리고 부당함 앞에 더는 혼자 서지 않도록 언제나 여러분의 가장 가까운 곳에서 함께하는 협회가 되겠습니다. 저희의 도전이 결코 공허한 목소리로 끝나지 않기를 희망합니다. 저희가 걸어온 험난한 여정을 돌아보면 그 어느 때보다도 대한공중보건의협의회의 목소리가 중요한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회원 여러분들의 지혜와 통찰력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저희를 일꾼으로 생각하고 갖고 계신 소망과 의견을 가감없이 말씀해 주십시오. 먼저 듣고 부지런히 일해 저희의 움직임이 헛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궁극적으로는 변화를 이끌어내어 공중보건의사의 권익 증진, 그리고 지역의료 발전의 밑거름이 되는 일을 만들어내는 데 기여하겠습니다. 이상 제40대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 정후보 박재1 부후보 정일윤이었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